안녕하세요. 뉴투아TV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통해 얻는 투자 아이디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하루 종일 갈팡질팡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3087포인트 선에서 마감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무려 2조 4700억 원을 쓸어 담으면서 다시 한번 풍부한 자금력을 과시했습니다. 어제 그 공매도 금지 연장 소식에 하루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기관이 1조 8,3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최근 기관들이 증시에서 찬물을 끼얹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단타를 치듯이 가끔 하루씩 담고 다음날 던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연기금까지 가세를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가면서 증시 반등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코스닥은 0.63% 하락한 9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개인이 2,10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90억 원, 87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5% 가까이 하락하면서 코스피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SK하이닉스가 3.85% 하락,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대표주 각각 3.37%와 1.62% 하락했고 LG전자가 4.55% 급락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꿈,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GM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 4곳의 감산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TSMC를 포함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짚어드렸었죠.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TSMC는 최근 파운드리 단가를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완성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감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자동차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고 PC나 스마트폰 등의 이 IT 제품에 주로 집중을 해왔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성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을 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 생산량 증대에 나섰지만 파운드리 등 생산 시설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IHS 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466억 달러 수준이던 세계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3년 597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나 M&A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 높아진 차량용 반도체 수요를 최대한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에 33조를 투자한 데 이어서 올해는 그 투자 규모를 더 키우겠다고 발표했고 특히 지난 28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는 3년 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하지 않겠냐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TSMC도 올해 최대 31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이니만큼 삼성전자가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11일 10만 전자의 고지에서 아쉽게 돌아선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면서 오늘은 전일 대비 2.48% 하락한 82,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투자자별로는 역시 개인 투자자가 8,905억 원을 순매수했고 맨날 팔기 바쁜 기관이 6,054억 원, 금융투자가 4,355억 원, 역시나 요새 매도 중독에 걸린 연기금이 1,04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른 종목이면 몰라도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거에는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는 데다가 반도체라는 좋은 재료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최근 삼성전자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을 때 조금씩 담아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삼성전자가 3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세요.
공포에 살아라는 이 투자 격언이 있듯이 삼성전자와 같은 좋은 기업들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국 CNBC가 현대 기아차와 애플 간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는 현대기아차와 애플이 미국 조지아주 기아 조립 공장에서 2024년부터 전기차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게 아닌 만큼 애플이 다른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외국인은 오늘 현대차 주식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대차 주식을 491억 원 순매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고, 현대차의 주가는 전일 대비 1.22% 상승한 23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기아차 주식은 1945억 원 순매도하면서 기아차 주가는 0.41% 상승한 98,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도 두 회사 간의 협상은 어느 정도 거의 끝나지 않았나라는 의견인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라는 이 거대 기업과 모빌리티가 회사의 미래라고 강조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현대기아차가 협력하게 된다면 충분히 테슬라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현대차의 3년, 5년 후 미래 가치를 내다보시면서 현대차 주식을 조금씩 모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대한항공은 화물 운송 사업 부문에서 선방하면서 지난해 2,38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서 17% 감소한 수치고, 지난해 매출액은 7조 4,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 사업 부문 매출은 74% 급감했는데, 화물기 가동률 증가와 함께 유가 하락과 직원들의 순환 휴업에 따른 영업비용 감소로 인해서 작년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공업계는 올해까지도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여객 수요가 코로나 이전인 19년과 비교해서 50% 수준에 머물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이슈가 해소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하지 못한 여행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내년 대한항공의 실적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눈에 띄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는 3월 3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시아나를 품게 되는 이 대한항공이니만큼 앞으로 국내 항공업계를 독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항공의 현재 주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악재란 악재는 모두 맞은 이 대한항공이 최근 몇 년 동안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깨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유상증자 등 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선택이 몇 년 후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